이번 주에 준비한 영화 아까 말했던 강매강 베테랑2 무도실무관 새 작품이에요. 무도실무관은 경찰이 아니긴 하지만 결국 수사하고 범죄자를 잡는 측면에서 매우 흡사잖아. 결국 수산물이란 말이야. 강매강 베테랑2 무도실무관. 거기다가 베테랑2가 오늘 개봉을 했고 보고 오자마자 무도실무관을 봤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베테랑2가 못한 걸 해낸 무도실무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좋아요, 구독. 자, 금요일 오늘 9월 13일 넷플릭스로 공개된 무도실무관. 다들 재밌을지 재미없을지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리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자, 재미난 것을 좋아하는 이정도, 이름이 이정도예요. 김우빈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우빈은 태권도, 검도, 유도 합의 9단이에요. 엄청난 무도인입니다. 자, 치킨 배달을 하고 돌아오던 와중에 골목길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때리고 있던 사람은 바로 발찌를 찬 전자감독 대상자였어요. 전자감독 대상자를 우연하게 김우빈이 잡아냅니다. 때려잡아요. 그래서 시민상을 받게 되고 보호관찰관 김성균 씨가, 김성균이라고 부를게요. 자, 김성균은 김우빈의 무도 실력을 알아보고 무도실무관이 될 것을 제안합니다. 무도실무관이 뭐냐? 보호관찰관이 이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들을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싸울 경우가 있잖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신들은 그 싸움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무도실무관이라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지. 그래서 김우빈이 무도인이라는 걸 알고 무도실무관이 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무도실무관이 돼요. 김우빈 씨가. 자, 전자감독 대상자를 잡는 것에 재미가 들립니다. 오, 이거 재밌네. 재밌는 것만 한다고 그랬잖아. 재밌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 잡아보니까는 이거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좋아합니다. 한편 연쇄 성폭력범 강기중이 출소하게 되고 감시할 전담반이 꾸려집니다. 여기서 나오죠. 노웨이 아웃에서도 강력 범죄자가 나와가지고 경찰이 이제 보호해주고, 베테랑에서도 보호해주고, 여기서도 보호해주고. 참나. 자, 강기중은 그새를 못 참고 다크웹 기획자와 만나서 일을 꾸미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다크웹 기획자가 있어. 얘가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파는 새끼야. 아주 질 나쁜 새끼야. 근데 이 다크웹 기획자가 강기중 이 성폭력범을 써보려고 이제 접선을 한 거지. 그래서 일을 꾸며요, 둘이서. 한 여자아이가 납치를 당하고 장소도 구했어, 강기중이. 자, 한편 강기중을 관찰하던 김우빈과 김성균은 그들이 미리 짜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을 진행시키게 되는 거죠. 과연 김우빈과 김성균은 강기중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이 둘은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무도실무관 되겠습니다. 그쵸? 스너프 필름이라고 하죠. 자, 작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요, 김주환 감독입니다. 청년경찰, 사자, 멍뭉이, 사냥개들을 만든 감독입니다. 제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감독 중에 한 명이에요. 뭐 드라마는 잘 모르겠고 액션에 나름 일가견이 있어 보여요. 예, 액션이 나름대로 현실적인 액션을 찍고 또 재미난 액션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는 감독이었는데, 특히 청년경찰하고 사냥개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그 감독이 무도실무관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출연은 김우빈, 김성균입니다. 쇼박스 출신이라고요? 대단한데. 자, 구성은요, 4분의 1은요 김우빈이 진정한 무도실무관이 되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4분의 3까지는 무도실무관으로서 활약하는 이야기를 그리고요, 그리고 남은 4분의 1 지점까지는 친구들끼리 그 패밀리가 있거든요. 그 패밀리끼리 강기중을 잡는 이야기가 바로 무도실무관입니다. 자, 무도실무관도 3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관찰하는 이야기, 그리고 무도실무관과 보호관찰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이 있는 건 여러분들도 다들 생소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어요? 이 직업이 있는 거?
아마도 이 영화는 무도실무관과 보호관찰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큰 목적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보호관찰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무도실무관이 있다는 거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도 어떤 이런 직업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요번에 처음 알게 됐어. 전체는 다 알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스템이 돌아가는 상황을 간접 체험하는 그런 영화였다 할까? 무도실무관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보호관찰관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정도를 알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무도실무관, 무술학원 이름이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무도 해가지고 무한도전 키드라는 건가?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자, 두 번째는요. 김우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성장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청년이 무도실무관이 되면서 자신이 모르던 세계와 싸워가며 성장해 나가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한 청년이 여지껏 느끼지 못했던 보람과 자신의 쓰임새에 대해 깨달았던 것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나 되게 이 일에 보람이 있다. 뭔가 이 일이 자부심이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진심 어리게 연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느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세 번째는 액션 영화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죠. 청년경찰과 사냥개들에서 느꼈던 과감한 액션을 이번에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태권도, 검도, 유도, 유단자인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좋았고요.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마네킹을 막 던져요. 그 여기 널브러져 있는 마네킹이 있는데 얼굴 뽑아가지고 막 던지고 몸 뽑아가지고 던지고 막 그러다가 발을 딱 뽑았어. 근데 발 딱 뽑으니까는 어떤 모양이냐면 발이 허벅지까지 이렇게 뽑혔고 거기에 이렇게 꼬치처럼 딱 생긴 꽂을 수 있게 생긴 거야. 근데 그거를 거꾸로 들면은 그 영국의 어떤 그 기사단이 그 칼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찌르는 그 칼 그런 모양으로 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검도를 또 했다고 하니까 그 마네킹 검으로 막 이렇게 때리는 거 되게 아이디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액션이 대체로 준수했다고 생각해요. 역시 사냥개들에서 보였던 그 모습을 제대로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닮은 영화로는요. 역시나 또 얘기가 나옵니다. 범죄자가 출소되고 또 경찰의 경호가 있고 뭐 그런 걸로 봐서 노웨이 아웃 그리고 베테랑 2가 생각나는 영화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째 새 작품을 지금 뭐 이런 작품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조두순 사건의 영향이 이제서야 드러나는 시기인가 봅니다. 조두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거기에 영감을 받은 감독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만들었는데 그 시기가 겹쳐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한 달 내에 3편이라는 작품이 범죄자를 경호하는 그런 작품이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 생각보다 재밌게 봤어요. 진짜 생각보다 재밌게 봤어.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당연히 오늘 작품으로 봤을 때 강매강이 꼴등, 무도실무관, 그 다음에 베테랑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베테랑을 뒤집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럴 정도로 생각보다 정말 재밌게 봤고요. 사실 이게 직접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번 주에 준비한 영화 아까 말했던 강매강 베테랑2 무도실무관 새 작품이에요. 무도실무관은 경찰이 아니긴 하지만 결국 수사하고 범죄자를 잡는 측면에서 매우 흡사잖아. 결국 수산물이란 말이야. 강매강 베테랑2 무도실무관. 거기다가 베테랑2가 오늘 개봉을 했고 보고 오자마자 무도실무관을 봤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예고편과 영화 초반에 비해서 중반부로 갈수록 재미가 붙었고요. 몰입할 수 있는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 찔끔찔끔 났어요. 이게 그럴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의외로 이제 심파적인 요소가 발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찔끔찔끔 나더라고.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베테랑2가 못한 걸 해낸 무도실무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베테랑2에서 아쉬웠던 것이 2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분노, 두 번째는 동기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 모든 면에서 베테랑2가 뛰어난 건 맞습니다.
베테랑 2에서는 연기 잘하는 좋은 배들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황정민 나오죠, 정혜인 나오죠, 정만식 나오지, 장윤주 나오지, 오달수 나오지, 뭐 이런 배우들 다 나오잖아. 총 출동이잖아. 제작비 규모는 어떻겠어요? 베테랑 2는 130억, 손익분기점이 350만이에요. 근데 무도실무관은 딱 봐도 그 사이즈 안 돼 보이죠? 거기다 감독은 류승환이에요. 배급은 또 CJ가 하고요. 모든 면에서 더 앞서가야 하는 영화가 맞는데 핵심을 놓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베테랑 2는 베테랑 1편만큼 빌런에 대해 공을 들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객들의 분노 유발을 해서 사이다 같은 경찰의 모습을 보였어야 됐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도실무관은요, 그걸 해냈어요. 그걸 해냈다고. 서스펜스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자발찌 감독 대상자가 빌런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긴장감이 있단 말이죠. 단순 비교해보자고요. 사적 제재가 열받겠어요? 성범죄가 열받겠어요? 여러분 단순 비교해보세요. 당연히 후자죠. 성범죄가 당연히 열받죠. 이게 너무 뻔한 상황이긴 하지만 혼자 사는 이모와 부모가 없는 여자아이를 배치를 했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 성범죄자를 풀어냅니다. 서스펜스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죠. 여기에 주인공이 그 나쁜 놈들을 잡아내니까 아주 통쾌하죠. 아주 그냥 두들겨 패거든요. 그래, 이 영화는 쾌감이 있어요. 시청자가 바라는 걸 넙죽 준다고요. 베테랑은 끝까지 안 줬어요. 아, 나 사이다 같은 거 원하고 싶어. 사이다 마시게 해줘. 사이다 마시게 해줘. 어이구, 안 주네. 베테랑 2가 이랬다면은 무도실무관은 사이다를 줄까? 어이구, 사이다를 주네. 이게 돼버린다고. 그 느낌이 완전 달라버리는 거야. 자, 두 번째,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정민의 서도철이 해치를 잡아야 하는 이유와 김우빈의 이정도가 강기중을 잡아야 하는 이유, 주인공의 동기부터 차이가 납니다. 서도철은 생계형 경찰에 그냥 일을 하는 것일 뿐 해치를 잡아야 하는 마땅한 동기는 없어요. 마땅한 동기는 없다고. 경찰이니까 잡는 거야. 나쁜 놈이 있으니까 잡는 거라고. 물론 후반부에 아들을 납치했으니까 그때서야 조금씩 사적인 그런 감정들이 생기긴 하지만 뭔가 절실함이 없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정도는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멋을 알아버렸단 말이야. 거기에 아동을 유기해버렸으니까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죠. 내가 잡지 않으면은 아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야. 특히 어디서 그게 보이냐면은 김우빈이 아이가 갇혀있는 공간에서 그 방범창을 뜯어내는 장면이 있어요. 방범창이 밖에 이렇게 철창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막 못이 박혀있는데 그걸 막 방범창을 막 뜯어내는 장면에서 절실함이 막 묻어난다고. 막 눈물이 날 지경이라니까 진짜. 그 괴물 같은 힘을 보여주는데 와, 감동을 할 수밖에 없어. 김우빈이 연기를 잘한 거지. 진짜 급해. 이 아이를 꼭 살려야 돼. 라는 그 절실한 마음이 막 뿜뿜뿜뿜 막 나와요. 빌런의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치는 왜 이런 일을 저질러냐니까 그냥 뭐 이유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무도실무관의 강기중은 진짜 개쓰레기거든요. 애만 보면 헷가닥 도는 새끼예요. 애를 싹 보고서는 막 좋아해. 그리고 막 스너프 필름을 찍으려고 이제 애를 데리고 왔는데 야, 여배우 준비됐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보면서도 관객이 그 시청자가 보면서도 빡이 막 쳐요. 빡이 막 친다니까. 거기서부터 차이가 너무너무 심해. 김우빈 연기 잘하죠. 나 진짜 나 김우빈 여태까지 김우빈 연기 중에 제일 좋았어요. 진짜 간절하고 절실하고 구하고 싶은 그 마음이 몸 밖으로 막 삐질삐질 막 나오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어. 진짜로. 사실 무도실무관 앞에 20분 정도 볼 때는 오늘 리뷰 망했다 싶었어요. 영화가 좀 착한 영화의 느낌이 나기도 하고 연출 자체가 좀 밋밋한 거예요. 전개도 좀 엉성하고 처음 한 20분 정도는 그렇거든요. 시작부터 주부도박단 막 소탕하는 베테랑2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사운드도 많이 비고 인물도 많이 비고 드라마도 많이 비고 대사도 많이 빈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도 면에서 육각형적인 면에서는 무도실무관이 아슬아슬하게 더 나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테랑 2보다. 이 차이는 어떤 차이냐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달리기만 주특기인 빠른 윙어하고 실력은 좀 고만고만 하는데 육각형인 멀티플레이어와의 차이랄까? 하나는 좀 많이 뾰족뾰족해. 근데 모질한 것도 많이 모질라. 근데 이거는 조금 중간 정도 선수인데 그 포지션을 다 뛸 수 있는 그런 선수야. 존 오셔 같은 선수야. 무도실무가. 존 오셔 같은 선수야. 뭔가 되게 뛰어난 선수는 아닌데 있으면 되게 좋아.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무도실무관 쪽에 점수를 더 많이 주겠다. 우리가 관객들, 시청자가 원하는 걸 준다. 그런 면에서 좀 더 높게 쳤습니다. 진짜 이 감독님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액션 영화를 계속하는 이상 더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분이 베테랑 3를 찍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맞아요. 초반엔 껄렁껄렁한데 순수한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좀 착해. 이 직업이라는 걸 좀 소개하고,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밋밋한 느낌이 사실 들긴 하고, 막, 그렇죠. 바른청년 느낌이 드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 악당하고 비교가 되니까는,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고, 확실히 액션은 유지태, 김우빈 이런 덩치 큰 사람, 저도 요번에 느끼는데, 물론 정혜인 씨가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김우빈 씨 액션 보니까는 확실히 비열한 거리에서 조인성 같은 사람들 시원시원하잖아요. 무도실무관은 사적 제재를 하려고 하면 김성균이 제지함. 맞죠, 맞죠. 근데 또 얘가 선을 넘어가지 않잖아. 난 그 점이 되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이모를 덮친 어떤 성범죄자가 나오는데 그때 자기가 뭔가 제재를 가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더 하지 않았어. 난 그 점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 의외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편은 DP처럼 여러 사건 시리즈로 나와도 제가 볼 때는 이거 저 같은 사람들의 평가가 많다면은 이 편도 나올 법 하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만들기가 좀 쉽거든. 각본만 나오면은 만들기는 쉽거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제작비가 그렇게 많은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요 정도 선에서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낸다? 계속 나오지. 계속 나오지 이런. 이제 순위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아직 오늘 나온 거라서 평점도 없고 뭐 내용도 없고 리뷰도 없고. 자, 그래서 주말이나 이번 추석 때 무도실무관을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 같이 가족들끼리 도란도란 앉아가지고 근데 무도실무관이 좀 그런 장면 없으니까 무도실무관 보면서 그렇게 추석을 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도 2편 내달라고 얘기 나왔어요. 진짜요? 낼 것 같아 진짜 이거.